먼저 유난히 더운 이 여름에 부족한 사람의 개인 기념 모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축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내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에 와 있는 어떤 아프리카 사람이 아프리카보다 더 덥다, 말이 농담이 아니고 진담인 것처럼 한국의 여름 정말 덥습니다. 게다가 지난 4년간 아프리카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데다가 스와질랜드는 지금 겨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여름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잡스럽게 오시게 해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고 또한 고맙습니다. 처음 과에서 개인 모임을 준비한다고 해서 이래 그러려니 하고 생각했고, 다른 분들이 하신 것처럼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게 날이 갈수록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하는 일들이랑 또 여름 휴가철도 있고 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 같고, 또 과장님께서 또 특별히 제 경력을 소개해야 된다고 써달라고 하시길래 경력이라는 것을 써보면서 너무 간단하게 쓰는 것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비주얼 쓰는 것도 그렇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특별한 일도 아닌 것을 이렇게 번잡스럽게 할 필요가 있었나, 그냥 과 식구들과 간단하게 식사나 하는 것으로 할 것을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스승님들이나 선배님들께서 전면하신 것을 보면서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처럼 생각하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금년부터 정년 퇴임에 필요한 이런저런 서류들을 준비하면서 조금씩 실감이 났었고, 퇴임식 날짜가 정해지고 하면서 현실로 확 다가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이 예전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면 아마도 명예퇴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의 정년퇴임 같은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일들이 지체되면서 정년퇴임이라는 기대치 않은 선물을 받게 되어 이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35년간의 시간을 돌아보면 뜻대로 된 일들로 인한 기쁨과 예기치 않았던 일로 인한 기쁨도 있었고, 또 피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아까 박장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충남대 의대로 와서 일하게 되는 것은 제가 계획한 부분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군 신체검사에 또 합격을 받아 면제되는 판정을 받은 것도 제 계획에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군 면제를 예상한 동기들은 다음 일할 것들을 미리 정해놓았었지만 저는 예상치 않은 결과이었기에 그런 준비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체검사 후에 제 지도교수님이셨던 고 한용철 교수님에게 인사를 갔을 때 선생님께서 중랑의대 자리가 비었고 또 수련 동기들이 저기 있는 우리 김삼년 교수와 신현태 교수님이 가서 일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일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대답하기를 의사로 일하는 것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은 자신이 없어서 죄송하지만 어렵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좀 의아해하시면서도 더 이상 원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던 제가 충남의대로 왔고 그리고 35년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까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청주를 먼저 갔다가 대전을 들렀으면 아마 역사가 바꿔질지도 모르는데 왜 대전을 먼저 들렸는지 모르겠으면 대전을 먼저 들러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특히 박 교수님이 기도학생에 말씀하실 때 제가 거기에 필히 꽂혀서 지금 이 시간까지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 자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저는 저희 인생, 특히 지난 35년간의 시간대에서 이 말씀이
참으로 그렇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충남의대로 오게 되었고 자신 없었던 가르치는 일과 연구하는 일을 그래도 나름대로 힘써서 감당했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군 신검에서 불합격 맞고 돌아와서 마음에 다짐한 것이 제 동기들은 군 복무에 애쓰는 기간 동안만큼은 적어도 나는 밖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을 감당함으로 군 복무를 대신하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집 셋째인 막내 명은이 일입니다. 이 일 또한 제 계획의 어떤 일이었는데 그 일도 충남의대로 온 다음해 7월에 우리 집에 생겼습니다. 아기를 받아주신 신용철 산부인과 원장님이 아마도 저보다 더 놀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우리 명은이를 보고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 옛날에 학생 때 강의 시간에 들었던 변명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명은이 울음소리가 독특한 소위 말하는 고양이 울음소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캣크라이 신드롬. 그래서 제가 집에 달려와서 수학과 교과서를 맨 먼저 찾아보았더랬습니다. 염색체 5번 이상인 중증복합장애입니다. 처음엔 저나 우리 집사람 모두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만 지금 이 시간 그런 기억은 그렇게 남아있지 않고 수년이 지나면서부터 우리 집에 이 생명을 보내신 의미를 깨닫고 할 일들을 알려주시고 또 감당케 하셨고 또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접할 수 있게 하셔서 지금은 우리 가족 모두가 또 우리를 아는 다른 분들과 함께 우리 명은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지난 34년간 잘 지내게 하심이 그렇습니다. 저기 큰 명은이가 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그래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왜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엄마 아빠를 말하지 못하고 그냥 행동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하고 소위 대소변 가리는 신변 처리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역시 우리 집에 여왕님이시고 공주님이십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런 상황인 줄을 알지 못한 시절에 이름부터 먼저 지었죠. 첫째가 기은이고 둘째가 희은이고 셋째가 이름을 뭘로 지을까? 딸일까 아들일까 잘 모르니까 적절하게 은자 돌림을 하고 밝을 명자, 그래서 명은이라고 밝을면 은혜일자 명은이라고 이름을 지어놓았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지어놓은 것이 얼마나 잘 지었는지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정말 우리 집에서 가장 밝은 생명이니까요. 세 번째는 아프리카를 섬길 수 있게 된 일입니다. 아까 이민자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92년도에 선교 훈련을 가서 거기서 우간다로 간다는 간호사 두 분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전혀 간호사라서 임정미 간호사였고 한 사람은 결혼한 간호사라서 이민자 간호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철없던 시절 예과 2학년 때 뱉었던 말 한마디, 나 나중에 의사되면 우간다 갈 거야 라는 말과 선생님 다시 이제 두고 볼 거예요 하고 대꾸했던 과외 여학생들의 말이 자꾸만 생각나게 되었고 부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에 처음으로 우간다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부터 여러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함께 우간다를 방문하고 2014년 초까지 20번을 TAB 방문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충남대학교에서 해보지 못하던 대학교 총장을, 그것도 우간다에 가서 영어로 하는 총장을 2년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제가 상당해서 놀라운 일입니다. 의학 영어는 그런대로 영어가 되는데, 이 좀 총장이 돼서 처음에 갔는데 회의를 주의해야 됩니다. 그 회의가 이게 생판 모르는 용어들이 나오니까 이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단순히 회의를 주재하는 한 좀 옆에서 들어보면서 경험을 쌓여달라고 하면서 눈치도 보고 하면서 2년을 지냈습니다. 그래도 2년 지날 마음 할 때쯤 돼서는 회의하는데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리고 내가 대답할 수 있고 한 그런 정도까지 이르렀다는 게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러다가 2014년에는 스와질랜드로 옮겨서 1년간 일하게 되었고, 지금은 스와질랜드에 국가대로 세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로 제가 계획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잠깐이라도 알려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의료적 봉사를 하는 길은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주관하는 것, 하나는 민간이 주관하는 거 있는데, 민간이 주관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발적인 봉사로 하는 일가 있고, 영업을 위해서 하는 일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에는 지금까지 역사가 이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정부 파견이 전파의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전파의 제도라는 게 68년도에 생겨서 2000년도까지 계속됐는데, 저 전파의 제도에 의해서 나가신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한 3분의 2 정도가 아프리카에 가셨습니다. 제가 있는 스와질랜드에 그때 파견돼서 일하시던 민병준 박사님, 외과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시대에 한국 의료인들이 아프리카에 심어놓았던 그 일들이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군대 대신에 가는 협력의사이고 코이카에서 시작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 제도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바뀌면서 여학생들도 많이 들어오고 군의관 티오도 모자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달리 만들어놓은 제도가 중장기 자문의사라는 제도인데, 저 제도는 시작해서 성과도 보지도 못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아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마도 지원 자체가 조금 약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제도상으로는 1년에 한 4천 내지 5천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군대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런 식으로 그때 아무도 지원자가 없었던 것 같은데, 작년 말에 다시 그보다 지원을 조금 더 늘려서 항공료랑 휴가 때 휴가 비용이랑 다 합쳐서 하면 1년에 한 1억 정도 지원하는 제도로 해서 다시 글로벌 닥터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작년에 11개국에 11명을 선발해서 금년 2월달에 처음 내보냈는데, 이 과정은 앞으로도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OECD에서 정부 예산의 일정 부분을 도네이션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금액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제도는 앞으로도 저 제도는 누구든지 지원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이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제 제도에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아프리카 굉장히 오해가 있는 땅입니다. 우리가 보통 나오는 저 지도에는 아프리카 굉장히 작아 보이죠. 저 러시아가 더 커 보이는 상황인데, 실제로는 러시아는 1,700만 제곱킬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아프리카는 3,000만 제곱킬로미터. 그래서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다가 지도의 왜곡, 아프리카의 눈물 이런 제목을 올린 사진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프리카 속에다가 미국도 넣고 중국도 넣고 인도도 넣고 유럽을 다 넣고 그래도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에 육지가 1억 5천만 제곱킬로미터쯤 되는데 그게 딱 5분의 1이 아프리카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큰 땅입니다. 적도를 위아래로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대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그런데 불행히도 저기 빨갛게 표시하는 부분들이 의료 인력이 모자라는 국가들이에요. 대부분이 아프리카 국가고 우리가 잘 아는 동남아시아 몇 개국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래서 보시면은 아프리카의 인구와 의과대학 이걸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과대학이 41개죠. 인구는 5천만인데요. 너무 많습니다. 의과대학이.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우리나라 의과대학이 41개나 있다고. 근데 저는 속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의과대학이 많기 때문에 또 해외로 도와주실 교수요원도 굉장히 많다. 이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보신 것처럼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가 의과대학이 몇 개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제일 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남아공도 9개밖에 없습니다. 인구는 5천만이라서 우리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가 의사가 모자라죠. 그 중에서 스와질랜드라는 나라는 물론 인구는 130만, 140만밖에 안 되지만 의과대학이 하나도 없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네, 여기 남아공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북쪽과 남쪽과 서쪽은 남아공이 되어 있고 동쪽은 모잠빅이라는 나라가 접해 있고, 다른 나라들은 다 영어를 쓰는데 저 모잠빅은 포르투갈 식민지여서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그래서 저 나라가 더욱 힘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코이카 봉사단을 모집해서 보내려고 해도 영어로 하면 된다 그러는 실제로 영어가 별로 안 써집니다. 포르투갈어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자가 별로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보시죠. 이게 그 나라의 의료 보건 제도를 보면 4가지 시스템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클리닉과 아웃리치 사이트. 아웃리치 사이트는 아까 우리 이민자 선생님 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보건진료소 같은 것으로서 대부분이 다 간호사들이 맡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병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GP들이 한 2~3명씩 일하면서 시세까지 하고 입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윗 단계가 전국 구성병원입니다. 그게 5개가 있는데 3개는 전구병원, 2개는 선교병원입니다. 그래서 5군데가 구성병원으로 되어 있고, 맨 마지막 단계 전구중앙병원 한 450배리 정도 되는데 그 전구중앙병원이 모든 환자들을 다 받아서 처리하는 곳입니다. 다음 보십시오. 네, 저기 표시된 것처럼 보시면은 노란 게 보건소, 요 빨간 게 전무병원, 파란 게 선교병원, 이렇게 분포를 그런 대로 잘 되어 있는 것처럼 지역적인 형태에 있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근데 문제 이런 거예요. 그 보건 상황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세계 순위가 36번째다, 32번째다 이런 뜻이고, 파란 숫자를 써놓은 것은 우리나라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수치를 비교해보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 걸 알 수가 있죠. 다음 보십시오. 그보다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의사 숫자를 보십시오. 지금 그 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가 300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 충남대학교 의사 숫자보다 훨씬 적지요. 그 중에 전문이라고, 그 전문의도 미국식 전문이 아니고 영국식 전문의입니다. 영국식 전문이라는 것은 우리처럼 인터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원 과정을 하면 그게 전문의, 스페셜리스트로 인정받는 그런 제도니까 임상적인 실력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전문의가 41명밖에 안 되고요. 저 300명 의사 중에서 스와질랜드 국적을 가진 사람은 3분의 1, 100명밖에 안 되고 3분의 2는 주변의 다른 나라에서 와서 일하면서 월급 받고 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주변 나라들은 더 어려우니까, 이 나라가 조금 더 나은 나라니까 거기서 돈 받고, 또 조금 더 좋은 조건인 남아공으로 자리가 생기면 즉시 미래를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생기는 보건의료적인 문제가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몇 명 써놨습니다. 내과 의사가 저렇게밖에, 전국에 저렇게밖에 없습니다. 우리 호흡기, 충남대학교는 호흡기 내과에도 저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 외과가, 산부인과가 9대 10명 정도 되는데 이거 꽤 된다.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병원급이 6개가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 일하면 겨우 한 병원에 한 사람인데 2사람밖에 없다는 뜻이죠.
한 면에 한 사람 내 두 사람밖에 없는 외과 의사나 산부인과 선생님이 어떻게 모든 산부인과적 외과적 질환을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 진료, 가능하면 2차 진료 가실 때고 대부분의 2차 진료와 3차 진료는 감당할 수 없어서 남아공이나 다른 이웃 나라로 보내 그런 상황이 참 열악한 상황입니다. 다음 보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어쨌든 국가대학에 있어서 의사를 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의 보건을 계획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훈련할 수 있는 수련 병원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이것이 해결될 수가 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나라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나라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것보다 작은 나라에서 이 두 부분을 잘만 조직해서 계획한다면 훨씬 더 효과는 좋을 것이고 좋은 모델로서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거기 있는 다른 분하고 협력해서 일을 하려고 갔는데 그 협력하시려는 분이 전혀 대학이라든지 의과대학이나 이런 데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이라서 도저히 같이 할 수가 없어서 작년에 그분과는 손을 떼고 저희 독자적으로 일을 준비하면서 1년 동안 정부에서 처리를 해주길 기다렸댔습니다. 근데 그것이 더 이상 진전이 잘 안 나서 금년에는 이제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나서서 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금년 연구재단이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은 그 재원으로 제가 우리 학교 중남대학교 이름으로 스와질랜드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라는 프로포저를 냈는데 그게 선정이 돼서 우리 총장님이 특별히 공무 형식 편지까지 써주셔서 그쪽 총리, 교육부 장관 이런 분들한테 내고 대한민국 국립중남대학교와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의과대학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조사를 좀 9월 달에 들어가서 해서 진행을 시켜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근데 저희들이 그동안 정부하고 이야기했을 때 최소한 의과대학을 시작하려면 저런 정도의 필요가 있다. 강의실 최소한 2개는 있어야 된다. 실습실이 4개가 있어야 된다. 의학 도서실, 컴퓨터 랩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된다. 이런 정도의 기본만 있으면 의과대학은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정부에서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현재 남아공 수준의 공사비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5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6년째니까 6년 되는 동안에 다시 보완해서 할까 치면은 첫 6년에 한 30억 정도의 비용이 들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내년 8월에 개교양을 목표로 해서 저 부분들을 해보려고 여러 재정 후원자를 모집하려고 나섰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안 되면 뭐 우리가 옛날에 하던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힘을 합쳐서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고 이번에 들어가서 저희들을 조금 더 확장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네. 저 맨 첫 사진은 통바이산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통바이산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호주에 있는 그 레드락입니다. 이게 저 세계에서 2번째로 큰 통바이산 시베베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요새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호주에 있는 그 레드락이 벼락을 맞아가지고 쪼개졌대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세계 최고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육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런 초원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많이 키워서 아주 부드러운 고기를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대접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싸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아름다운 곳들도 있고 저런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에 쳐보시면 스와질랜드는 스와지 종족이 사는 땅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스와질랜드입니다. 이 동인 단일 종족이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와질랜드가 아프리카의 스위트절랜드다, 스위스다 이런 별명도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굉장히 쌉니다. 비행기값 90만 원에서 130만 원 사이입니다. 왕복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비행기 오는 길이 7, 8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보실 수도 있고 휴가처럼 지내실 수도 있고 거기에 마음을 조금만 더 넣으시면은 우리 나영교 선생님이 이렇게 4박 5일 오셔가지고 몇 번의 수술도 해주시고 하는 것처럼 해줄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기 우리 김남재 원장님 계셨는데 또 특별히 우리 김정일 선생님을 파견해서 김정일 선생님 나오기 직전에 갑자기 맹장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올냐 못하냐고 막 걱정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신다고 그래. 떠나기로 예정된 날에 좀 가라앉아서 그냥 목숨 걸고 와주셨어요. 다행히 그때 일반외과 보신대 일반외과에서 같이 오시기로 돼 있었는데 제 진짜로는 만일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그 선생님 수술해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수술할 단계는 아니고 나보고 제일 잘 나와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께서 마음만 잡수시면은 쉽게 오실 수 있고 싸게 오실 수 있고 그리고 오셔서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신다면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내과 식구들, 특별히 호흡기내과 식구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또한 충남대학교 의과대학과 충남대학교 병원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정년 퇴임을 영어로 retire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 retire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그래, 타이어를 다시 끼는 거다. 그래, 타이어를 새로운 타이어로 장착하고 새로운 길을 열심히 달려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성원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성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내과 식구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또한 즐거웠습니다. 혹시나 아까 우리 박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조금은 아니 우리 저희 김승병 교수와 지적했는데 까칠한 성격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드린 경험이 있었다면 널리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